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민생의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FM 99.9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애청자 여러분, 저는 팀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이천 출신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뜀 하면 달린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뜀 새로운 시작. 네. 네, 김일중 의원님 활동 지역인 이천시와 관련된 문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많이 드리면 참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경기 남동부에 있고요. 쌀과 도자기의 고장이고요. 인구 평균 연령이 41.3세면은 거의 40세죠. 40. 이렇게 젊은 도시입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전국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이천, 2번 인천. 정답은 의원님 몇 번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번 이천입니다. 네, 1번 이천. 이건 제가 혹시 발음 때문에 헷갈리실까 봐 2번 인천광역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3370님 임금님표 2,000쌀로 밥을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많이 드셔보셨군요. 5166님 새싹 문자로 제가 사는 여주시 옆 동네입니다. 이천시. 평균 연령이 40대라니 정말 신선하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의원님. 네, 이천이 이렇게 젊은가요? 네, 젊은 분들이 많고 지역의 활기와 진짜 생동감이 넘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살기 좋은 도시로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천하면 저희는 도자기, 쌀 이렇게 떠오르니까 왠지 어르신들이 계실 것 같은데 평균 연령이 41.3세. 이천시 자랑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우리 이천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천 쌀은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특히 이천 쌀밥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사랑하는 기호식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 매년 개최되는 이천 도자기 축제는 많은 관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개의 특색이 있는 도자기 공방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도자기 마을에서 단순하게 도자기 체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천시는 도자기, 쌀, 온천, 복숭아. 맞다. 온천도 네,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삼도 있어요. 산수유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 이천시가 대표적이게 유명한 이유가 지금 신산업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반도체 중심인 SK 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자원들이 풍부하고 이러한 바탕으로 풍요롭고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가 이천시입니다. 그래서 인구 평균 연령 41.3세에는 그런 산업단지 역할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도자기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예쁜 그릇 찾으면은 가끔 올라옵니다. 이천 어느 도자기 마을에서 산 겁니다. 이런 게 맞습니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도자기 축제. 자, 그럼 이제 골목길 민생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김일중 의원님이 고향인 이천에서 그럼 나고 자라신 거죠? 네, 이천에서 낳고 자라고 이천의 토백이입니다. 네. 초중고 다 이천에서 다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네. 저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리고 다시 이천으로 돌아온. 다시 이천으로. 네. 이천 지역에서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골목길이라고 하면 이천의 어느 동네가 될까요? 의원님이 이런 민생 이야기를 어디서 주로 들으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천이 대개는
그 다양한 자원이 풍부하고 특색이 있지만 네. 지금 이 성장하는 31개 경기도 도시 중에 하나로서 아직까지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이 차이 있는 색채가 되게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이게 과거에 이천시가 도시로서 성장할 때 네. 그 중리동이랑 창정동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제 현재 구도심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적인 부분에서의 사업이 집중되어 좀 그 신도심의 어떤 색채를 그 구도심과 잘 어울려 녹이기 위한 이천시에 좀 많은 노력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골목길이 많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 이천시의 구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구도심의 민심뿐만 아니라 이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느끼는 어떤 사람들의 민생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이게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기회를 얻어서 제가 2018년도 때 네. 이천시의 최초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2022년에는 또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2년간 되게 감사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큰 장점은 대개는 그 이제 연륜이 많으셨던 선출직의 선배님들은 네. 이제 사무실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직접 만나시죠. 직접 만나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곳곳이 가는 곳들마다 뭐 대체적이게 얼마 전에는 또 이 초복이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한 바퀴 이렇게 쫙 읍명동별로 돌면서. 돌았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항상 감사하게 저를 선택해 주셨던 할머님들께는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마을회관에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천의 미래가 되어 주축이 되어질 학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학교들을 방문하고, 또 제가 여기 그 소속되어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그 상임위가 네. 학교랑 또 밀접한 관계의 정책을 이게 현안하는 상임이다 보니까 네. 학교 방문, 그리고 또 이 중간 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방문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그렇겠죠. 네, 그런 단체들과 이렇게 긴밀히 소통하면서 직접 찾아가면서 방문하고 예, 인사드리면서 지역의 고충이나 많은 민원들의 얘기를 직접 그 말씀해주시는 시민분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이천시의원을 거쳐서 지금 맞습니다. 최연소 경기도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천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민들이 이것만큼은 의원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 현안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 앞서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천이 연령층적이게 되게 젊은 네.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저희 이천시가 뭐 화두적이게 많이 다뤄야 되는 문제점들은 많지만 대표적이게는 교통 문제 해결이 좀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는 먼저 이 교통 문제 체계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네. 그리고 주요 도로의 어떤 확장, 그리고 이 신설에 대한 그 기획적인 추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도심과 신도심의 복합적이게 융합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열심히 좀 기획적인 틀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교통 시스템이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천이 계속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구도심과 신도심 연결, 또 이천과 다른 지역의 연결, 이런 데서 대중교통 문제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안경희 님이 이천은 햇반도 다른 곳과 달리 남달리 맛있더군요 하셨는데요. 오늘 어제 빗속 뚫고 중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선명한 음질로 오늘의 기후를 들으니 좋은 저녁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원님 목소리도 흰 쌀밥처럼 또렷하고 찰집니다 그러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녁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천쌀. 네. 그러면 그런 교통 문제 해결도 포함해서 민생 현안을 지금 어떻게 풀어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더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적이 됩니다. 네. 이천시가 현재 22만의 인구로 경기도에서는 재정 자립도 5위,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부유한 이 재정 자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네. 제가 지금 근래까지 이 소상공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고충 중에 하나가 일주일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천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요일과 월요일을 쉬는 공휴일로 잡는다. 아, 그 이유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도심을 도보하면서 걸어다니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없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좀 어떻게 풀면 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의 그 가장 큰 행복은 우선 장사가 잘 돼야지 돼야죠. 맞아. 되다 보니 그리고 또 그 관내에 있는 기업에 계신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회식을 해야 또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22만이라는 도시 인구의 그 인구 비중을 조금 더 증감해서 앞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이천시가 22만의 도시에서 35만 자족 도시로 육성시키는 부분을 더 적극적이게 시정의 중책 과제로 도입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살기 좋고 그리고 볼거리 많고 아이들과 함께하기 행복한 도시 그런 부분에 조금 소상공인들의 어떤 고충을 조금 장기적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이천시청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 고충에 대한 사안을 1차적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때는 그 효과가 조속하고 빠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죠. 소상공인 분들이 22만 내 재정 자립도 5위 도시인데 일요일 월요일엔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하실 정도니까 뭔가 좀 35만 도시까지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직접 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듣는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 뭔가 사례를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골목에 가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까 최연소 의원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의정 활동이 좀 상상이 가는데요. 의원님이 지금 교육행정위 소속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별 교육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경기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역별 교육 편차를 줄인다 하면은 우선 뭐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우선은 제가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감사한 기회로 경기도 도의회 제 11대 도의원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면서 저희가 경기도 의회가 총 12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마치 한 학교에 축구부, 배드민턴부, 뭐 농구부, 그리고 탁구부가 있듯이 경기도에도 총 12개의 상임위를 소관하는 기획재정상임위, 네. 문화체육상임위, 안전행정상임위, 그리고 교육행정과 교육기획상임위가 있는데 저는 교육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2년 이 소중한 시간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경기도가 31개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시군구가 31개. 맞습니다. 예. 이 시군구의 31개 도심은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또 이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교육 편차가 존재한다. 이 존재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니까 네. 결론은 이 교육 격차의 원인으로는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그리고 지역적, 가정적 그리고 학교 요인이 그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좀 이 지역을 찾다 보니까 우리 이천 지역이 아까 남동부 권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남동부 권역과 이 북부 권역에 이 경기도교육청이 인지하고 있는 교육 생태계의 현실이 3급지라는 표현을 3급지요. 그렇다면 1급, 2급, 3급에서 맞습니다. 3급이라는 뜻인가요? 이 3급지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공무원 이제 그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아, 정말요? 네. 오. 그리고 설상 가더라도 그 지자체의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좋은 교육에 그 실현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기피하는 지역을 상급지라고 합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지원청별 2년 미만의 그로 인해서 이제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임용자들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간략한 그 자료를 좀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동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의 이 지원청별 2년 미만 네. 그 적용력자인 그 공무원들의 분포도를 보면은 연천은 재직 인원의 40%가 적용력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천은 31%가 적용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임용된 분 포함해서 맞습니다. 적용력자. 네, 그런 반면에 제가 도심의 그 이 이제 1급지죠. 네. 네, 1급지의 그 적용력자 공무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수원은 2.9%, 오. 부천은 3.6%. 비교해 보면 이 40%, 30%이 한 자리 수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엄청난 차이네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행정직의 생태계였고 네. 제가 또 학교의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생태계를 말씀드린다면 이천이라는 지역은 그 정년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이천뿐만 아니라 동남부권역과 북부권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조금 소극적이게 운영이 되고 예, 왜냐하면 이 학교는 적극적이게 운영이 돼야 그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개선 시설의 개선 사업들이 다 이 학생분들의 권익으로 다 돌아가는 부분인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아, 이 교원 배치가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해자라는 요청을 드렸기보다는 네. 2년 동안 우리가 먼저 변해보자. 우리가 먼저 시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시민들의 이런 생각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교육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돼보자라는 큰 틀에서 2년의 의정활동을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게 김일중 의원님, 제11대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부에서 민생의회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민생의회 김일중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쉬는 시간에 음악 잠시 나가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이나 이런 데 막 화면 보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함경용님, 의원님 연예인 같으세요. 그러고 제가 얼평이 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처음 들어오셨을 때 청취자분들이 대신 얘기해 주시네요. 서령님, 이 비주얼은 무엇인가요? 썸네일 떴을 때 뽀샵했겠지 했는데 라디오 안 봤으면 어쩔 뻔했나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썸네일보다 실물이 더 반짝반짝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다들 외모에 지금 잠시 흥분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얼평하지 않기로 했으니 제가 말을 참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네, 의원님 아까 그 경기 동남 쪽하고 북부가 교육에서 어떤 인프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교육 행정이나 학교 교사분들이 아무래도 여기 행정직은 저경력자들, 신임 배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교원은 여기서 좀 은퇴에 가까운 분들이 또 마지막 근무지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제가 그 정확히 한 2주 전에 네. 그 임태희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님과 그 대정부 그 도정 질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었어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신규 임용직으로 계신 열악한 그 신임 그 행정직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구급 행정직 분들의 이 초봉의 월급이 그 180만 원 정도가
정도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금 떼고요. 세금 떼고 그러면 뭐 이제 야간의 수당을 포함해서 한다고 크게 해도. 비중을 잡아도 한 120만 원. 네. 그러면 이 120만 원의 그 봉급을 가지고 220만 원. 220만 원의 예. 봉급을 가지고 한 달간 그 생활을 한다라는 그 열악한 어떤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서는 이 교육행정직으로 신규 임용직의 발령이 지역으로 되더라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가 없다.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조금 더 그 복지의 그 섬세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이제 간사 문제죠. 간사요. 예, 그 기숙사. 아, 관사. 관사, 네, 관사. 네. 그래서 이제 이 교육행정직 분들이 이 숙박적인 부분에 있어 고충이 들지 않도록 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3급지라는 가고 싶지 않은 지역에 어떤 이 경기도 전체의 올바른 교육과 아이들의 질 좋은 교육을 그 보탬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의 이런 어떤 선행적인 선택에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이유는 과거에 이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되다가 네. 잠시 이렇게 근절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근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활을 다시금 이 지역 경제의 어떤 교육 편차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요청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전달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형평성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기울어진 곳에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또 역시 청년 의원이시라 그런지 이제 막 신규 임용된 젊은 공무원들의 애환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시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역 현안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 하반기에 경기도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나오신 의원님들께 여쭤봤는데요. 김호중 의원님은 어떤 분야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김일중 의원님은 네. 우선 경기도 그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 추경 예산의 그 본질적인 성향이 그 자체적이게 연간 쓸 수 있는 본 예산의 설립 외적이게 들어갈 수 있는 긴급한 예산을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 가장 앞서 제가 화두 잡았던 교통, 대중교통 그리고 또 앞서 제가 그 관사 지원을 통한 이 기숙사 네. 매입 절차에 대한 예산, 이런 모든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좀 잘 도민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효율적인 시기에 이 정말 적절하고 효과 있는 추경을 해 나가는 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천이 40세 언저리 41점. 맞아요. 그 언저리가 평균 연령이면 41.3세.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 문제가 이 40대 분들 한참 애들 키울 때인데 이게 다 연결돼서 일자리까지 다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시급한 게 뭔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 기자님,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 분들이 우리 정말 소중한 이천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네. 또 그런 분들께 좋은 혜택과 복지가 주어지게 되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죠. 또 마련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정주하면서 더 키우고 그 고장에 대한 애양심이 많아지다 보면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2만의 도시에서 35만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들어보면 2천만이 아니라 동남권하고 북부 지역이 다 그 교육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서 네.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2천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제안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 최윤경 님이 교육분과 도의원님, 우리나라 학교도 담임과 부담임 체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노년이라
학교 변화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30명쯤 되는 아이들을 한 맞아요. 선생님이 다 관리하려면 벅찰 것 같아요. 초중고 생활이 최고의 화력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하고 아이들 다 키워본 최윤경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최은경 선생님 말씀에 진짜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어떤 이런 질적인 교육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학생들을 함께 지도하는 게 영양적이게도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이제 올바른 길로 인성적인 부분을 발달시켜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력적인 부분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외의 어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이 개체수적인 부분을 이렇게 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렇게 많은 정원이 있는 학생의 그 비중보다는 그 학생의 어떤 밀집, 선생님의 그 비중과 학생의 밀집이 조금 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또 함부로 또 빠르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부작용이 또 때문에 있으니까. 지금 천천히 그런 어떤 이 교육 생태계적인 부분이 또 우리 경기도가 그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가장 큰 광역 도시로서 네.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다소 속도와 체감하는 답답함은 있겠지만 경기도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다른 17시군보다도 빠르게 그 이 흐름을 좀 빨리 파악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역 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그래도 변화 속도가 빠른 곳이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 교육분과위원님이시라 그런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70명 있었는데 30명이면 적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활발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의견도 강하게 내고 그 아이들을 잘 돌보려면 담임 부담임 제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최윤경님 제안에 의원님이 동의를 하시네요. 우리가 음악을 잠깐 듣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김일중 의원님 정책보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이 특히 왜 연예인이 나왔냐 그러시는데요. 이상우의 노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듣고 의원님과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생의회 제11대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천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여기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함경영 님이 도의원님 이천 호국원의 셔틀버스 증차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 그래도 네. 그 이번 제 올해도 현충일에 6월 6일 현충일에 호국원에 다녀왔어요. 네. 그 이제 기념참배 거기 탑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말 그 셔틀버스가 필요할 정도로 안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들이 이제 길게 이렇게 그 외곽에 있는 가변도로로 이렇게 개구리 주차를 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 거리가 너무 길어서 걸어오시면서 지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사안을 또 호국 원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네. 저희 지역관내 국회의원님께도 전달을 드렸어요. 셔틀버스 증차가 예.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영님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천 터미널 옆에 숯하면 맛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올라왔고요.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 다들 청취자분들 궁금해할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최연소 이천시 시의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다들 궁금하거든요. 그게 또 미국에서 정치학 공부하다가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그 이제 처음에 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려서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특별한 교육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자그마한 과일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네. 아버지는 이제 배달을 하시고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과일 박스가 항상 있었어요. 귤 박스가. 네, 제가 이 부분은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어머님이 하루는 새로 들어온 귤 박스를 여시면서 아침에 학교 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네. 봉지에 귤을 10개를 이렇게 담아주시면서 일주아 너는 집에 오면 귤이 많으니 이 귤을 가져가서 너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 귤을 하나씩 나눠줘라. 대신에 약속이다 엄마랑
절대 너는 먹지 마. 아. 집에 와서 먹어.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아침에 저를 학교를 보내주시고 제가 정말 그 학교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귤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지를 보셨대요. 따라오신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귤을 나눠주더래요. 그 장면을 어머님도 기억을 하시고 아 요놈은 나눠주는 일을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베푸는 일들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확신을 하셔서. 좀 가지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항상 앞장서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항상 좋아하다 보니까 이 복합적인 인성과 이런 부분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정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또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역사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천시에 당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그 선거 사무실을 찾아갔었어요. 직접이요? 직접. 본인이. 네. 그래서 일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냐.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성향이 처음에 너무 불쑥 이렇게 오지랖 없이 찾아가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가서 절제되게 일을 하면서 또 오시는 많은 손님들께 또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좋게 봐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선거를 위해서 해주셨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갔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후에 시의원으로 한번 이천 시민의 민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는 거 나가볼래? 어떻겠냐. 저는 감사합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기회를 얻고 지금 이 도의원까지 하게 오실 됐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 보는 눈들이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유권자분들, 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도와주신 분들,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까 소개할 때부터 계속 많이 하셔가지고 아 참 김일중 의원님은 남다르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치를 딱 시작하시면서 아, 나 이 정치하기 참 잘했다, 보람 있다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이게 진행자님이 뽑으라고 한다면 네. 저는 저한테 되게 소중했던 추억인데 제가 그 SNS를 되게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는 의원 중에 되게 그 대표적인 유명해요. 그럼 저희가 네. 의원님 여러 플랫폼에 김일중, 이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이제? 대표적인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 인스타그램에도 김일중 도의원 치면 바로 검색이 될 겁니다. 아, 우리 이제 또 가서 친구 맺죠, 청취자 여러분. 네. 그러면 제가 팔로우 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다 보니까 네. 밤늦게까지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문자가 정확히 그 폭탄 문자가 하루는 와 있는 거예요. 네. 거의 한 20통인가? 이렇게 와 있었는데 그 폭탄 문자가 초등학생이 보낸 폭탄 문자였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 설봉초등학교에 다니는 전교 회장님이었는데 전교 회장님이 당시 이 설봉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공약을 하나 만들었었대요. 네. 그게 이제 이 회장님께서 이제 학생 회장을 하면서 아이들 축제를 꼭 열어주겠다. 라는 공약을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또 학교와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다가 저한테 SNS에 이 폭탄 문자로 자기가 이 축제를 왜 해야 되고 이 친구들과의 약속이 어떻게 소중한지를 일일이 그걸 다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학생회장님과 함께 그 이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교육과장님과 행정과장님 그리고 그 교육지원청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되게 좀 이렇게 이천 아이들은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면 이렇게 멋진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결론적이게는 그 학생 회장님께서 잘 축제 예산을 받아서 축제했어요. 네. 설봉초등학교 6학년 맞아요. 학생 회장님. 네. 기회 되면 언제 한번 모시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학생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네. 그렇게 메시지 보내준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도의원이 되는 게 꿈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꿈이 됐다라는 게
너무 큰 좀 성취감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은 거짓말만 해. 정치는 뭐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험한 일이야. 막 이런 얘기들 함부로 하는데 그 학생은 진짜 의원님을 통해서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배운 거잖아요. 제가 되려 더 많이 배웠던 것 아, 같습니다. 네. 놀랍네요, 정말. 그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근데 저희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요. 요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민생과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서 요거 포함해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냥 자유롭게 그러면 제가 하시는 간략하게 말씀을 네. 제가 그 시설 보수 하자 관리에 관련한 그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게 간단하게 요약드린다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담보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이. 네. 그러면 그 담보 기간이라는 2년 동안 하자를 빨리 발견해야 그 담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 이거 우리 그 가전기구 AS 맞아요. 기간하고 똑같은 맞아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경기도가 총 2,500개의 학교들이 있는데 네. 학교 하나 신설할 때 200억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 담보 기간인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네. 이런 어떤 체계적인 통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2년이 다 지나고 나서 하자들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네. 제가 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년 기간이라는 보수 기간 동안 빨리 효율적이게 그 하자를 점검하고 찾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조례입니다. 아, 그래서 그 교육청도 만들면서 도청도 만들었고요. 네.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다고 또 동료 의원님과 또 경기도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절약한 예산은 또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 그러면 이제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제가 이제 2년차 의정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다시 그 나태해질 수 있는 번아웃의 시기가 올 수 있었는데 오늘 저는 이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애청자분들과 함께해서 좀 큰 용기와 힘을 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99.9 오늘의 기후를 좀 많이 시청하는 애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저한테 귀중한 그리고 소중한 이 권한을 주신 2천 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항상 철칙적이게 좀 마음속에 항상 새겨두는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인데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 도민의 권익과 행복을 항상 최우선으로 챙기는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우리 기후 톡파원으로 앞으로 또 소통할 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